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량 말고 이제 금액을 갖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부장님이나 아마 여러분들 견적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많은 것들을 잘 찝어내신단 말이죠. 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찝어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우리가 전체 평당 공사비, 그러니까 1스퀘어미터당 아니면 1평당 공사비가 얼마냐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평당 금액이 왜 옛날에 더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개념을 잡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야 일반 오피스의 평당 건물이 얼마야? 일반 아파트의 평당 건물이 얼마야? 이런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유사한 타입의 건물은 건물 평당 공사비가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서울에 짓는 거, 그다음에 저 지방에 짓는 거, 오지에 짓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단가의 차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같은 타입의 같은 규모의 같은 건물은 유사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에 대한 평당 공사비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 거죠. 간접비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회사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어디는 이윤이 뭐 제로로 들어갈 수 있고 어디는 이윤이 5%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액에 대한 간접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간접비를 포함해 가지고 사는 것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비만 여러분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이 관련 자료가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 빅데이터? 그죠? 건물 4차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인데 여러분들 평당 공사비 자료가 여러분들 남한테 들은 것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요즘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별 평당 금액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여러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부장님이 딱 나오면 야 금액이 얼마야 평당 그러면 야 215만 원 이건 220 이건 250 야 이거 왜 이렇게 금액이 튀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가설은 금액이 있죠. 12만 원, 17만 원, 10만 원, 29만 원. 여기는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축공사는 골조하고 마감을 여러분들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정비를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골조는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그 금액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지하층 때문에요. 그 지하층의 상태가 어디는 암이 나오고 어디는 예를 들어 뻘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지하에 내려가는 비트의 깊이가 굉장히 여러분들 큰 차이가 나요. 골조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옆면적에 대한 평당 공사비는 뭐예요? 바닥 면적의 합이란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지하 비트가 예를 들어 그 뻘이야. 그래서 비트를 깊이 암막까지 내리느라고 한 12m까지 내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암이야. 그래서 한 4m 정도만 내렸어. 자, 그러면 4m 내려간 지하 골조하고 12m 내려간 지하 골조하고 옆면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크게 답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하 지상으로 여러분들 나눠서 비교하잖아요. 골조할 때도. 그래서 지상층 갖고 많이 비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평당 공사비도 골조하고 마감하고 나눠져 있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토목 이렇게 비는 거죠. 자, 그러면 금액이 튀었어. 봤더니 예를 들어 다른 데 290만 원, 이거는 370만 원, 320만 원, 270만 원 이런 말이죠. 야, 이거는 370이고 이거는 왜 290이냐? 이거 확인해 봐. 그럼 뭐예요? 마감 공사에는 150만 원, 90만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 그다음에 토목도 19만 원, 53만 원. 이거는 여러분들 더 깊이 토공에 대한 게 깊단 말이죠. 그다음에 기계 설비는 비슷하게 가죠. 기계나 전기는. 그런 마감 공사하고 토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큰 틀에서 유사 건물별 평당 금액을 딱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금액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종별로도 여러분들이 검토가 필요하죠. 자, 이 공종별에 대한 것들은 왜 하냐면 자, 우리가 공종별이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역서가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평당 공사비가 크다. 이유가 있으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골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종별 금액도.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타입의 건물은 공종별 마감공사의 평당 공사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조하고 토공사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공종별에서 토공이나 골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관련 자료가 이것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아까는 건축, 토목, 기계전기의 평당 공사비를 봤는데 이거는 뭘 본 거예요? 자, 가설, 토공, 철골, 철콘, 미장, 방수, 타일, 석공사에서 쭉 잡공사까지 공종별로 쭉 금액을 비교해보는 거죠. 금액을 비교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조력공사 여기는 뭐 12,000원, 그다음에 여기는 16,000원, 여기는 12만 원. 야, 이거 왜 12만 원? 이거 확인해 봐. 그럼 내역에 들어갔더니 수장공사에 대한 경량 칸막이를 갖다가 조력공사에다 내역에 넣은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는 거죠. 수장공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뺐더니 금액이 유사해. 그럼 오케이.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사 건물에 대한 공종별 평당 금액도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많으면 다 여러분들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내역을 정리할 때 또 이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자, 여러분들이 바닥 면적에 대한 아이템들 최종 마감재를 면적을 다 더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사 개요에 있는 면적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갖고 연면적이 만약에 10,000스퀘어미터다. 그런데 시멘트 몰탈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몰탈 바닥 바탕만 다 계산해 봤더니 그게 예를 들어 10,000스퀘어미터가 아니라 막 한 50,000스퀘어미터가 나왔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뭐 바깥쪽 수량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탕 마감재를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 전체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규모가 내역 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0,000스퀘어미터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예를 들어 만약에 내역이 막 5만, 10만, 20만 넘어가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건 물량이 잘못된 거죠. 숫자를 뭐 10개를 집어넣거나 2개를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2강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내역서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는 어떻게 구성되며 그 다음에 이 내역서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 그 다음에 공종별 집계표가 공통가설,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부대 6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그럼 내역서가 공내역서, 도급내역서, 실행내역서, 설계변경내역서, WBS, BOQ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역서를 보고 지금 강사가 설명한 것들을 앞뒤로 내역을 넘겨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연필로 메모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본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베스트 엔지니어스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발견할 줄 모르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서 문제 제기를 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나중에 올 리스크를 미리 예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베스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2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